자, 그럼 1부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구현 선임 매니저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난번 2주 전에 방송 오시고 약간 네.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면서요. 그러니까 지지난주 방송에서 네. 왜 기다리던 조정이 오지 않는가, 네네. 왜 시장이 강한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시장이 만약에 조정이 온다면 예를 들어서 뭐 그 당시엔 두 번의 금리 인상이 남아 있다 정도였었고,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탐욕적이었다. 그리고 1월 소비 뭐 지표 취업 지표가 네네.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었다. 네. 이것 때문에 조금 더 긴축적인 태도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내용이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겁먹지는 말아라. 왜냐하면 지금 밸류에이션이 조금 높아지는 거는 장 하락, 그리고 하락이 끝나고 상승하는 초입 단계에서 나오는 공통적인 현상이다 네. 정도로 말씀을 드렸었거든요. 그러면 이제 네. 강구현 선임이 그 이야기를 하면서 의도했던 바는 뭐였고, 근데 받아들이시는 분들은 좀 다르게 어떻게 받아들이셨었어요? 이게 저의 전달력이 부족일 수도 있기는 하지만 어쨌든 그 당시까지는 장이 굉장히 좋았어요. 네네. 그리고 나서 2월 초까지만 해도 금리 인상이 3월에서 네. 끝나. 근데 네. 어쩌면 5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할 것 같아라는 거였거든요. 그런데 2월 중순부터 갑작스럽게 좀 시장이 놀라기 시작한 게 6월 달에도 금리 인상을 할 거야. 네. 라는 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분명히 1월 달 시장이 좋았던 거는 야, 이제 금리 인상 한 발 남았다. 네. 기껏해야 두 발이야 였는데 네. 이제는 지금도 세 발이나 남았네 어. 정도로 바뀌었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지금 시장이 굉장히 잔뜩 움츠러져 있는데 논지는 시장이 굉장히 뜨겁다. 네. 그런데 조정이 올 수도 있다. 아. 그런데 그때 좀 잘 담아가셔라라는 네네. 내용이었어요. 그리고 오늘도 그거에서 좀 크게 변화는 없습니다. 제가 2주 전 자료를 한번 보고 오늘 나와 보니까 오히려 코스피 지수는 한 50포인트 정도 밀렸고요. 네. 코스닥은 오히려 플러스 더 오르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리고 미국은 소폭 한 2% 정도 조정을 받은 상황인데 그런데 시장에서 체감하는 느낌은 굉장히 다른 것 같아요. 어때요? 왜냐하면 네. 빅테크 기업들 위주로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고통이 컸고 그렇죠. 한국에서도 폐배터리라든지 네. 양극재가 없는 사람들 혹은 로봇, 네. 에로배우라고 하죠. 네네. 뭐 에너지, 배터리, 로봇, 네. 우주가 없는 분들은 굉장히 배가 고팠던 기간들이었다. 인데 지수 자체는 많이 안 빠졌는데 투자 심리 자체가 맞아요. 갈 데가 없어서 한 곳으로 많이 쏠리고 있다. 어. 그리고 투자자들이 많이 사랑했던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빅테크 기업들은 최근 들어서 좀 좋지 못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그래서 같아요. 지난 시간에 강구현 선임이 얘기해 주셨던 거는 시장이 너무 강하지만 그래도 조정이 만약에 온다면 그 시점을 우리 이용해서 우리가 담아가자는 취지로 얘기를 해줬는데 네. 받아들이시는 분들 입장에서 시장이 너무 강하다에 꽂히셔갖고 약간 그렇게 받아들이셨나 봐요. 끝나고 댓글을 보니까 네. 시장이 안 빠지는 이유에 네. 대해서 막 많이들 써주셨더라고요. 그쵸. 네네. 저도 그것도 어. 보고 아차 싶긴 했는데 네네. 어찌됐건 지금 투자자분들이 그냥 평소에 투자하는 게 너무 즐겁고 돈 네네. 버는 게 너무 즐거울 때는 네. 항상 경계를 해야 되고 맞아요. 네. 반대로 지금 공포에 질려 있을 때는 조금씩 좀 차분하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지금은 싶습니다. 약간 공포까지는 아니고 그쵸, 그렇다고 그쵸. 신나지도 않고 네. 굉장히 애매해요. 네. 그래서 더 힘들거든요. 그게. 네. 자, 과연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준비해 주실지 보니까 제가 앞서 오프닝에서 소개해드렸던 대로 기다리던 조정이 오고 있는 것 같다. 네.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들어볼까요? 일단은 최근 시장이 조정을 받고 있는 원인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만 네네. 말씀을 드리면 뭐 1월 슈퍼 서프라이즈가 나왔던 고용 등도 있긴 하지만 첫 번째로는 자동차 판매가 한번 서프가 나왔었어요. 그리고 네. 그 유가라든지 천연가스라든지 소폭 반등했었던 시기가 있었거든요. 네. 이것 때문에 다시금 인플레이션이 자극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했을 때 폴 크루그만 교수는 이게 1년 내내 빠지다가 자동차 판매가 갑자기 반짝 늘고 자동차 판매 가격이 오르는 것 때문에 우리가 너무 겁을 먹을 필요는 없다라는 인터뷰를 한번 해주셨었거든요. 네. 근데 이거에 더 이어서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바로 소비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1월에 개개인들의 소매 판매 그리고 외식 서비스가 시장에서는 전월비 한 2% 정도 증가했을 거야 였는데 3%가 증가를 했었고 그 다음으로 또 나왔었던 게 지난주 발표됐던 거죠. 미국 1월에 개인 소비 지출 네네. PC PC 지출. 지표 네. 나왔는데
요게 또 시장 기대치를 훨씬 더 상회하면서 연준이 그동안에 서비스 부분 물가가 아주 고질적일 것 같다라는 우려가 있었는데 이걸 다시 한번 자극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도표 한 번만 띄워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네, 표 한번 보죠. 네. 개인 소비 지출 PC 자체가 뭐가 문제야라고 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 네. 이 PC 지표가 안타깝게도 CPI를 선행하는 지표입니다. 그리고 이제 CPI 감소하는 속도가 굉장히 둔화가 되고 있는데 이 와중에 PC가 고개를 들었어요. 이렇다라는 거는 야 우리가 지금까지 CPI가 꺾이는 것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많이 잡힐 거야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투자에 임했었는데 그랬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뭐 CPI도 다시금 고개를 들 수가 있겠다라는 우려가 좀 같이 나왔다라고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재밌는 해석도 있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PC 지표가 고개를 드는 걸 보고 머리가 조금 뜨거워졌었는데 네. 더 꺾어야 되나 다시 꺾어야 되나 하고 재밌는 보고서가 나왔던 게 실제로 소비는 이제 개인의 소득 증가를 근원으로 하잖아요. 네. 그런데 1월에는 이 파란색 진한 선을 보시면 좌측에 실제로 개인 소득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았어요. 아, 지금 파란색 진한 선이 실질 개인 소득. 네. 아, 그리고 그리고 연한 선이 실질 가처분 소득. 네. 어. 인데 이 가처분 소득이 왜 갑자기 증가했지? 소득이 라고- 안 늘었는데 가처분 소득이 어떻게 늘어요? 그쵸. 그런데 이게 보면은 세액 감소 관련된 쿠폰이 있었습니다. 다시 말해 작년 연말에 네. 세액 공제 형식으로 이제 세금을 덜 걷고 이제 개인들에게 돌려주는 그런 게 있었는데 네. 이게 다 1월 소비에서 좀 집중이 됐다 정도로 봐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네. 근거로는 그 우측 그림을 보시면 미국의 몇몇 주 정부에서는 이런 그 세액 공제 혜택을 많이 줬었는데 네. 이게 한 번에 1월에 나왔고 이번 1월에는 약 뭐 2,500억 불 정도의 네네. 세금이 좀 덜 거쳤다. 공교롭게 이 실질 개인소득 증가분 더하기 덜 거친 세액 감소분을 네. 해보니 마침 이번에 1월에 썼었던 소비액이 나오더라. 아, 제가 라는 잘 못 내용입니다. 알아들어서 그러는데 네. 그러면은 세액 공제로 사람들이 돈이 많이 생겨서 소비를 그쵸. 많이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 세액 공제 혜택이 이제 작년 연말에 줬던 건데 네네. 하반기에 줬던 건데 이거를 좀 이연시켜서 1월에 집중적으로 썼다. 아, 그러니까 세액 공제 혜택을 해서 돈을 네. 환급 받았고 그 맞아요. 돈으로 1월에 소비를 했다. 그렇죠. 그 연말에 그쵸. 연말에 세액 공제 받았으면 다음 달 1월에 그렇죠. 쓰겠죠. 이게 아. 특이하게 우리는 이제 연말 정산하고 나서 2월 혹은 3월에 네. 세금을 더 떼가거나 돌려주거나 그렇죠. 하는데 네네. 1월에 미국에서는 많은 주에서 이런 효과가 있었고 오. 미국의 몇몇 주들에서 이런 쿠폰을 많이 그 세액 공제를 하다 보니까 세금이 1월에 굉장히 덜 거쳤다. 저도 연말 정산으로 돈 받으면 네. 뭐 좀 사거든요. 네. 강구혜선님도 그러죠. 안 그래요? 받아본 적이 잘 없어요. 제가 뭐 그렇다고 급여가 막 폭등했던 것도 아닌데 네네. 안타깝게도 받아본 적이 잘 없습니다. 받아본 적이 없으면 돈을 많이 안 쓰거나 아니면 네. 급여가 너무 높거나 둘 중 하나인데. 네, 둘 다 아닌 것 같은데 아, 뭐야. 이상하게도 어쨌든 알겠습니다. 어쨌든 네, 어찌됐든 실질적으로 개개인들의 소득 월급이 네. 오른 거는 아닌데 어. 일회성 요인으로 소비가 1월에 많이 늘었다. 네. 이것 때문에 2월 초중순에 나왔던 뭐 PC 어. 지표들에서 조금 왜곡된 현상들이 나왔다. 따라서 지금 시장이 우려하고 있는 거는 개인의 소비 지출이 너무나도 뜨겁기 때문에 네. 앞으로도 인플레이션이 이 서비스 부분에서 우상향할 것 같다라는 우려가 지금 시장에 퍼지고 있는데 이게 일회성일 수도 있다라는 의견이 좀 시장에 나오고 있다. 오. 그래서 너무 겁먹을 필요까지는 없겠다. 이거 되게 맞아 보이는데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이런 저도 분석이 있으니까 네. 얘기해 주신 거고. 근데 듣는데 너무 논리적으로 맞아 보이는데. 그리고 어. 좀 재밌는 게 1월에는 소비가 폭증하기는 네네. 했지만 이게 미국의 신용카드 사용 금액들 예를 네. 들어서 음식점이라든지 소매 판매라든지 자동차 구매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이게 주간 단위로 업데이트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2월 들어서는 그 구매액이 좀 급감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서 오히려 신용카드는 덜 썼어요. 그냥 1월에 많이 썼어요. 1월에 카드를 많이 많이 쓰- 썼어요. 1월에 많이 그런데, 쓰고. 네. 네. 근데 소비 자체가 2월 들어서 이 소비가 어떻게 지금
과연 개개인들이 많이 하고 있나를 네네. 유추하는 데이터가 바로 신용카드 사용액인데 그렇죠. 그래서 그거 뭐 골드만삭스라든지 아니면 JP모건이나 아니면 뱅크 오브 아메리카 이렇게 신용카드 있는 곳들에서 발표하잖아요. 그거 네네. 보면 그렇다는 거죠. 네, 맞아요. 어. 이 신용카드 사용액이 2월 들어서 좀 주간 단위로 발표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좀 급격히 감소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다. 그쵸. 한 달 좀 많이 쓰고 나면 이제 그쵸, 정신 그쵸. 차리죠. 네, 정신 그래서 차리고. 네. 이게 이제 3월 셋째 주, 네. 이번 셋째 주에 이제 그 소비 물가 지표들 나오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물가 지표들을 아마 확인해 보시면 그때부터 만약에 이 당시에 물가 지표가 생각보다 덜 나왔다. 2월에 나왔던 1월의 물가 지표보다 네. 3월에 나오는 2월의 물가 지표가 조금 꺾여서 나온다라고 한다면 지금 시장이 굉장히 공포를 느끼고 있는 서비스 부분 물가의 우상향은 좀 기대감이 후퇴할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연준의 의도를 우리가 짐작할 수는 없지만 네. 지금 세 차례 남은 그 금리 인상이 다시 두 차례로 줄 수도 있을까요? 일단은 3월 FOMC 점도표를 봐야 될 것 같아요. 3월 22일에 FOMC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네. 이게 점도표가 이제 36912 이렇게 나오는데 일단은 12월 기준으로 5.125%, 네. 5%냐 5.25%냐였는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고 있는 거는 5.25%를 넘어서 가지고 지금 5.3% 중반까지 왔어요. 네. 5.25냐 5.5냐인데 안타깝게도 그 밴드가 좀 길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촘촘하게 모인 게 아니라 길어졌다 보니까 조금 시장을 불안하게 바라보시는 분들은 5.75까지 간다. 또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밴드가 길어졌다는 게 점도표 보면 위에 찍는 분도 있고 아래 찍는 분도 있는데 네. 우리가 그때 한창 금리 인상 시작할 때는 딱 한 군데 모였었거든요. 맞아요, 가운데 맞아요. 쫙 몰려갖고 네. 와 이거 컨센서스다 네. 했는데 요즘에는 위에 하나 찍고 맨 밑에 하나 찍고 이래갖고 거의 컨센서스를 좀 보기 힘든 상태인데 그렇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맞아요. 시장 이제 트레이더들의 기대치도 그 정도로 되어 있고. 네네. 다만 가장 호키시하게 말씀을 하시는 뭐 블러드 총재 네네. 등을 포함해서 투표권이 없다 보니 아마 이번에도 좀 공격적으로 찍히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시장의 영향력 더하기 이분들이 연준의 뭐 중립적인 사람들 혹은 살짝 매파적인 사람들이 이제 점도표를 높이려고 했을 때 좀 힘을 더 실어줄 수 있는 영향력 정도는 있겠다 정도로 좀 우려는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진짜 나와 봐야 이게 진짜 사람들 그러니까 연준이 금리를 세 차례 할지 두 차례 할지는 정말 3월 지표가 나와 봐야 알겠네요. 네. 알겠습니다. 그건 좀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우리가 고민하고 있는 거 그럼 3월 CPI가 과연 어떻게 나올 거냐? 3월 14일에 지금 예정이 되어 있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정말 만약에 그 단발적인 이슈라면 네. 좀 3월 CPI를 봤을 때 다소 안도할 가능성도 있긴 있겠네요.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일단은 그 CPI가 나올 때까지 그리고 3월 22일 FOMC까지 그리고 혹은 3월 14일 CPI, 3월 15일 소비 지표 그리고 22일 FOMC까지 좀 시장이 강하게 뛰어오를 만한 근원이 될 만한 소식이 없기는 해요. 지금 실적 발표 이슈들도 다 끝났고 네. 물가에 대해서 지금 우려도 굉장히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가깝게는 CPI가 발표되는 날 혹은 조금 더 멀리 보자면 22일 FOMC까지는 시장이 우상향으로 가기엔 조금 힘들어 보인다. 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정도이고요. 그리고 22일 FOMC에서 점도표를 한 번 더 확인하고 연준 인사들의 코멘트를 한 번 더 확인하면 시장의 방향성이 그때는 정해지겠다. 아주 이렇게 원론적인 얘기들밖에 네. 해드릴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좀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어제 우리는 3일절이어서 쉬기는 했지만 네. 중국 시장을 보니까 상해 종합 증시는 3,300을 터치를 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연 고점. 그 PMI 지표 나오고 맞아요. 와 PMI 지표 나오고 중국은 껑충 뛰었는데 네, PMI가 서비스 그리고 제조업 둘 다 잘 나왔어요. 네네. 특히나 좀 의미 있었던 거는 서비스 부분은
뭐 굉장히 잘 나와서 서비스 부분에 좀 집중을 해야겠다는 의견이 나올 수도 있지만 제조업이 처음으로 50을 넘겼어요. 기대치도 50.4 정도 수준이었는데 52를 넘어서면서 중국의 제조업이 지금 잘 돌아가고 있다.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이 단순하게 소비뿐만이 아니라 건설, 인프라 쪽으로도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조금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이 쉬어갈 때 중국 쪽이 조금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겠다. 특히나 상해종합증시는 뭐 최근 시장에서 직전 고점을 깨고 올라가는 모습을 보여줬고, 네. 그리고 오늘의 케이스에는 뭐 그냥 보합 정도 수준이기는 했지만 네. 어제 홍콩 증시가 5% 가량 상승을 했어요. 지수가 이만큼 오르는 게 네. 흔히 있는 일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래서 최근에 조정이 한 2주에서 3주 정도 홍콩 증시 지속이 됐었는데 네. 조금 홍콩으로 다시금 관심을 가져도 되겠다 정도이고요. 그리고 중국 주식을 전혀 하시지 않는 분들에게는 역시나 좀 미국채 10년물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어제 홍콩하고 중국 본토하고 증시가 되게 좋아서 미국 나스닥 선물을 보니까 플러스 0.6% 정도더라고요. 이제 저녁 시간에 이제 다시 한번 선물을 보니까 마이너스로 바뀐 거예요. 이게 저 그 시간에 안 자고 네. 있었어요. 네. 네. 머선 일이고 하고 봤더니 네. 독일에서 이제 물가 지표가 나왔는데 이 차트 한 번만 띄워주시면 이 왼쪽 표가 이제 HICP가 이제 그 하모나이즈드 CPI 정도로 해석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독일의 이 소비자 물가 지표가 시장에 좀 9.2에서 9.0으로 내려올 것 같아였는데 오히려 지난달보다 더 잘 나온 9.3이 나왔고 이것 때문에 그 독일의 분트 채권 금리가 급등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독일의 분트 채권 수익률이 미국채 10년물 국채 금리의 머리채를 잡고 끌어올리는 모습이었어요. 아 근데 독일은 네. 올라도 지금 2.7이고 네. 미국은 지금 오르면 4%가 넘는 거잖아요. 네. 불공평해. 그런데 독일의 경우에는 네. 방금 전에도 보면은 이제 물가 자체가 혹은 금리 자체가 워낙 좀 낮은 편이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미국이 원래 비교적 조금 더 높은 편이긴 했었고, 그런데 안타깝게도 미국채 10년물 국채 금리를 저도 이제 매수 타이밍의 바로미터로 삼고는 있는데, 최근에 주식을 좀 더 살까 말까, 좀 참아보자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를 넘을 듯 말 듯 하고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그래서 조만간에 살 수 있는 타이밍이 오겠다였는데 어제 이 독일의 물가 지표가 너무 잘 나오면서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를 뚫고 올라갔습니다. 네. 그래서 투자자 분들이라면 뭐 스케줄 기간을 한정하고 본다면은 빠르면 3월 14일, 좀 길게 보면 3월 22일, 좀 주요 이벤트가 있을 때까지는 좀 보수적으로 대응을 할 수 있고, 아니면 이거를 시장이 어느 정도 선반영을 한다라는 가정을 한다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좀 한번 꺾이는 모습을 좀 며칠 연속으로 보여준다면 그때부터는 좀 주식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바라봐도 되지 않을까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 저도 마찬가지로 그럼 무슨 바로미터를 보고 다시 진입할 시기를 좀 정해야 되는지에 대해 고민을 해보면 말씀하셨던 것처럼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제 꺾이는 순간 네. 생각하긴 하는데 이걸 어떤 식으로 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어떤 식으로 잡는다 표현해야 되나? 그러니까 왜냐면 10년물 국채 금리가 고점 찍고 꺾이는 거를 네. 수치로 우리가 판단해야 돼요? 아니면 이게 4.3이 될지 4.2가 될지 네. 이거 모르니까 네. 어떤 식으로 저걸 판단해야 돼요? 단순하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차트만 봐야 돼요라고 여쭈시는 분들이 네네네. 많아요. 근데 보면 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작년 10월 말에 4.33이 고점이었거든요. 네. 이 당시가 언제였냐? 이때 한창 CPI가 꺾이는 것 같아라고 네. 시장이 환호를 하는데 유럽에서 CPI가 서프라이즈가 나와서 유럽의 채권 금리가 폭등을 하고 같이 미국도 같이 올라갔었던 그 힘들었던 시기였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도 그 비슷한 모습은 나오고 있는데 지금 굉장히 달라진 거는 작년 10월, 11월 대비해서 오히려 지금 연준은 최종 목표 금리 터미널 레이트가 오히려 한 50bp 정도 더 높아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 전후로 움직이고 있는데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지난 10월 말 혹은 11월 초 기준 4.33을 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어느 정도 숫자를 정확하게 제가 명시를 드릴 수는 없는데 예를 들어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4%를 다시 깨고 내려왔다. 네. 그런데 뉴스를 찾아보니 네. 좀 시장에서는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려를 자극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사라진다. 예를 들어서 연준의 몇몇 의원들이 코멘트를 할 때 렌트 인덱스가 좀 꺾이는 것들이 지금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미국에서는 예금 금리랑 대출 금리 차이가 굉장히 커졌는데 이것들이 좀 다시금 줄어드는 것들이 시장에서 신호가 나타난다라든지 결국에는 단순하게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항상 체크를 하다가 이게 왜 빠졌지? 네. 라고 했을 때 직접 리서치를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뭐라고 하셨죠? 그러니까 좋아요. 지금 거의 다 알아들었어요. 그래서 네. 예컨대 4.3까지 올라갔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조금 꺾이기 시작했어요. 뭐 4.2까지 내려왔어. 네. 근데 여기에서 뭐를 다시 한번 보라고 하셨죠? 그렇죠. 4.33까지 올라갔던 네. 거가 연준이 그 당시보다는 50bp에서 75bp 정도 더 금리를 올리겠다고 가이드를 줬어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4%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다시금 예를 들어서 4% 이하로 내려갔는데 시장에서 어떤 뉴스가 있는지를 한번 찾아볼 필요가 네네. 있다. 어떤 뉴스? 근데 그 어떤 뉴스가 가장 다시 한번? 대표적인 것들이 네. 미국의 CPI에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게 이 렌트 부분이거든요. 이 집값이 꺾이는 것 부분에 있어서 연준 의원들이 좀 코멘트를 했다던가 아니면 진로 렌트 인덱스를 한번 검색을 해봤는데 이게 최근 들어서 급격하게 꺾이고 있는 것들이 시장에 반영이 될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 연준 의원들의 코멘트에서 서비스 부분 물가가 지난번에 좀 일회성일 확률이 높다라는 코멘트가 나올 거라든지 어쨌든 우리가 중요한 거는 10년물 국채금리가 꺾이는 걸 확인을 하고 네. 지금 시장에서 어떠한 이유 때문에 10년물 국채금리가 꺾였는지 한번 리서치를 해볼 그렇죠. 필요가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어느 정도 우려가 해소될 만한 재료다라고 판단을 한다면 그때는 지금 못 사고 있었던 자금들을 어느 정도 현금을 써도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벤트의 스케줄로 봤을 때는 14일과 22일에 있는 CPI 그다음에 그 FOMC 네. 이 두 가지의 큰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사실 이 방금 말씀하셨던 거는 약간 그 언저리 이후가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그래, 14일 이벤트 이후일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15일에 네. 이제 소비 그 물가 지표들이 좀 나오게 되면은 그 이후로 아마 이 국채 금리에 대해서 방향성이 정해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동안은 그냥 뉴스 잘 좀 보고 있다가 네. 뉴스 잘 보고 있다가 진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런 모습이 나왔을 때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을 뉴스를 네. 검색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지면 되겠네요. 자, 좋습니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오늘이 지금 며칠이죠? 오늘이 3월 2일. 네. 이제 3일과 4일부터 양회가 이제 시작되는데 네. 중국 양회 시작되는데 어떤 얘기 좀 나올 것 같으세요? 일주일간 양회가 지속이 되고 시진핑 3기 출범을 네네.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장에서 기대하는 거는 양회가 나오고 양회가 시작되고 중국 정부가 이제 경제를 어떻게 이끌 건지 가이드라인이 나오는데 이 양회가 과거랑은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2013년에 시진핑 1기 출범을 했을 때는 내용이 일단은 가장 가까운 거 지난 2기 출범했을 때는 공동부유였었고 1기 출범했던 13기에는 그 2013년도에는 과거에 2011년 12년에 많이 썼었던 돈을 너무 많이 썼었기 때문에 이걸 좀 긴축 재정을 하자 이런 시기였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으로 경제 부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것 같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대한민국 증시는 과거 시진핑 1기, 2기 출범했을 때 그 당시 양회에 대한 기대감은 있었지만 실질적으로 증시에 도움이 되지는 않았었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글로벌 GDP를 끌어올릴 만한 이벤트도 없었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모두가 기대는 하고 있지만 지금 중국 정부가 인프라 투자가 아니라 개개인의 소비에 의해서 좀 부양을 하려는 의지가 보이기 때문에 인프라에 대해서 크게 기대는 할 수가 없겠다 정도이고 다만 작년에 중국 홍콩 시장을 굉장히 힘들게 했던 게 부동산 네. 문제였거든요. 네.
부동산 디벨로퍼들 파산할 수 있는 우려들이 있는데 좀 그거에 대해서 최근 들어서 좀 규제 완화하고 있다라는 거에 대한 기대감 정도만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양회에 대해서는 저희가 또 이제 내일 중국에 대한 공부를 또 하니까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마지막으로 BDI 지수를 준비해 주셨네요. 그 혹시 이거 만약에 보고 가야 되는 시간이 거 아니에요? 남으면 하려고 했었는데 네. 일단 최근에 건화물 운임 지수가 다시 좀 최근 들어 급등을 하고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아마 철광석 가격들도 아마 중국이 리오프닝을 준비를 하고 최근 들어 건설 업종들이 살아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철광석이라든지 석탄이라든지 가격들이 다시 내려갈 것 같지는 어려워 보이거든요. 내려가기에는. 그러다 보면은 건화물 운임 지수가 최근 들어 급등하고 있는 것들이 앞으로 지속 우상향을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우리는 빅테크 기업들 투자도 좋긴 하지만 지금 시기에서는 시클리컬 업종 혹은 해운 업종들 네. 또 우리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저는 그것도 좋지만 무엇보다도 1월 그 소매 판매 지표가 정말 일시적일 수 있겠다라는 근거를 오늘 보여주셨잖아요. 네, 그게 굉장히 와닿네요. 진짜 그게 사실이길.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돌아봤더니 강구현 선임 말이 맞았어. 이런 날이 돌아오게 되길 네, 알겠습니다. 바라도록 하겠습니다. 자, 강구현 선임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보고 싶은데 2주에 한 번씩만 볼 수 있으니까 2주 뒤에 기다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 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